네, 안녕하세요. 자, 아이 컨택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기본반에서 오신 분들은 한 주를 좀 쉬시고 오셨던 거고 아마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맞죠? 그랬을 것 같고 처음 오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매 지식이 좀 있으신지를 좀 여쭤봤고요. 오늘부터 6주 동안 그 기본반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리뷰를 하면서 또 실전반에, 심화반에서는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사건들 하나하나 엮어보면서 실전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할 거고, 질문은 이제 아시겠지만 쉬는 시간 또는 제가 한 20분 정도 먼저 끝낼 거니까 그때 모았다가 같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2주 안에 뭐 입찰하셨던 분 계신가요? 2주 안에. 경매는 남의 세상이죠. 공부만. 혹시 법원 가셨던 분 계세요? 그동안에? 안 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 텐데 혹시 잘 못 따라오실 것 같으면 저한테 그 눈빛을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좀 맞춰서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 이영욱의 경매 투자 전문가 스파르타 반. 오늘은 심화반입니다. 바쁜 또 저녁 시간에 오셔서 고맙고요. 또 온라인 수강생분들도 지금부터 심화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는 그 드림에셋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현재 경매 본부장도 맡고 있고 그 기타 일반 공기업이나 대학들 또는 그 NGO 같은 데서도 이제 특강 섭외를 좀 받아요. 그리고 그 향후에도 좀 지방 또 좀 교육 일정이 좀 있고 이런 해서 좀 소통하는 수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은 또 촬영을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좀 강약 조절을 좀 할게요. 그렇게 할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인생 이모작 부동산 여행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숙제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숙제를 내드릴 거고 기본반하고 숙제 차원이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내드릴 거고 그리고 시작을 좀 할게요. 4월 12일. 이거는 뭐 작년에 제가 외부 특강 때 했던 거고 여러분들 경매 왜 하세요? 벌려고 하시죠. 예, 근데 벌려면 내공이 있어야 되죠. 분석도 하셔야 되고 플러스 촉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실전 사건을 많이 다루시다 보면 이제 촉이 늘어나요. 그래서 분석력하고 촉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도 아셔야 되고 정책도 아셔야 되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개발 호재들도 많이 아셔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단 그 키워드는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지금 퇴원하시는 분들은 120세, 13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뭐 60 정도까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를 또 뭔가에 수입을 창출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최근에 뭐 수익형 부동산이니 소액 투자니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든 1억을 갖고 계시든 10억을 갖고 계시든 그러니까 목표를 이 공부하고 앞으로의 실전과 연관져서 단지 경매뿐만 아니라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정책,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합쳐서 큰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숲과 나무, 그렇죠? 어느 한쪽도 치우치면 안 되고, 그렇죠? 입찰을 하시려면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랜드프로에서 늘 하는 말인데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는 정말로 믿는 전문가가 옆에 딱 있으시거나 그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스스로가 경매 투자 전문가가 되시게끔 이 과정이 지금 개설이 된 겁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본반 하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숫가나무 배웠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뭐가 있었지가 다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기 닫기에서 입찰에 필요한 7가지 단계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요 기본기 닫기가 심화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물건별 7단계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뭐 법정 지상권을 포함한 특수 물건들, 또 주거용 물건, 상업형 물건, 토지 이렇게 좀 나눠서 카테고리를 기본기 닫기를 조금 더 심화를 들어갈 거고 여기서 실전 체험할 때 물론 입찰표를 쓰셨지만 우리가 세금도 배웠고 호재도 배웠잖아요. 근데 이번 심화에서는 간단하게 맛만 볼 거예요. MPL이 보고
공매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소송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들도 알아야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페고요. 네, 카페네이버.com CAVA 불어예요, 프렌치예요. 사바라고 있는 거 365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자 이 얘기고요. 여기 심화반 수업까지 있죠. 네, 여기다가 제가 숙제 공지 올리고 여러분들이 다 가입해서 제가 매번 볼 겁니다. 지난 기본반에서는 숙제를 많이들 해주셨는데 딱 몇 분이 지금 고개 숙이죠? 여기 적어놓을 겁니다. 숙제 안 하는 사람. 다음부터 숙제 안 하면 제가 부모님 사인 맡아 오라고 하려고. 그러려고. 자, 오늘 과정은요. 일단 한 주 쉬셨으니까 좀 리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총 정리지만 사실상 총 정리할 겸 2주 동안에 과연 법정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현실감 있게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누누이 들었겠지만 권리 분석 시간이 확 줄었죠. 심화반이니까. 그렇죠? 네, 좀 줄었죠. 그래서 그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될 거고 오늘 권리 분석의 사실상 기본을 잡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물권, 채권, 말소, 기준권리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팔도 걷어 붙이시고 자세가 되셨어요. 대단한 각오로. 자, 첫 시간 경매 기본 과정 총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리를 바꿔서 한 번씩 한번 시켜볼까요, 제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 그 멘트를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혹시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말 같은데 아시죠? 아시죠? 지금 뭐 어디서 노래라고 그랬죠? 예. 여기서 이제 나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 이게 이용의 10월에 뭐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게 지난 6주 동안에 했던 거를 리뷰를 한번 해보셔야 되니까 그런 내용을 좀 드렸던 거고 일단 제가 자세하게 자료는 다시 쓰진 않았지만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만약에 경매 단계를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려고 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부터? 지역 나오고 그렇죠. 기본반 하셨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네? 권리 분석. 오케이. 머릿속에서 다 끄집어 내셔야 돼요. 또 뭐 해야 되죠, 그럼? 권리는 괜찮아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물건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물건 보고 권리 분석했어요. 그러면 가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는 이유가 그렇죠. 입찰가를 써야 되는 거 얼마를 써야 될지가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입찰 분석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입찰가가 나오면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가야죠? 출두 명령서 받고 나가는 거 아니죠? 가야죠, 어디를? 가서 그 당일날 우리가 입찰을 실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일반 주거용 물건 같은 경우에 명도. 자, 이렇게 총 7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배웠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요 정도만 한번 상기를 시켰던 거고 그러면 지금 2주 정도 흘렀는데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 4월 10일자, 오늘이 12일이니까 이틀 전에 나온 뉴스예요. 보게 되면 이 제목보다도 전국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 아시죠? 감정가 분의 낙찰액. 예. 그게 전주보다 주간 단위보다 1.38% 올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낙찰가가 좀 상승했다. 근데 조금 더 보니까 단독주택도 약간 떨어졌고 다세대도 약간 떨어졌고 그럼 비교적 아파트도 또 떨어졌고 그러면 업무용 시설이라든지 토지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있고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거는 제가 한 2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 때는 물건이 많이 나올 거다. 왜? 대출 규제도 있고 금리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텀을 두고 6개월, 8개월 뒤에 물건이 많이 쏟아진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낙찰률 및 낙찰가율 물건이 많아지면 어느 정도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 분들 같은 경우에 제주도 기본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제주도 여기 어때요? 여기 전 어때요? 몇 평인데 괜찮아요? 대정읍이에요? 서귀포예요? 뭐 한림읍이에요? 기본 기준선을 150%를 잡았어요. 저 같은 경우엔. 거기서 위아래로 움직였지. 근데 지금 사두고 중국인들 이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그 제주도가 내려갔어요. 많이. 예. 그래서 제주도에 대한 시장 이수가 좀 이렇게 되고 있고 또 평창 올림픽 때문에 또 동해 고속도로 때문에 강릉, 속초 낙찰가를 좀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다세대인데도 90%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건들은 개발 호재 많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제 지방에 어떤 호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4월 3일에서 4월 7일 바로 지난주죠. 오늘 심화반 첫 주이기도 하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조금 더 수정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총 입찰자 수가 지난주를 보면 4,300명이 법원에 갔어요. 4,300명. 그래서 한 400명 가까이 증가를 했고 낙찰 건수도 약간 올라가서 953건. 이미 지금 입찰자 수도 오르고 물건 수도 이제 조금씩 그 기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수준을.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 81건, 경기도 198건. 물론 주거시설이 한 339건, 비주거 중에 토지가 한 348건. 그러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주거하고 거의 비슷했죠. 요 밑에 걸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낙찰 건수를 보면 여러분들 그때 제가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선호하시는 물건 유형들이 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아파트, 어떤 분은 오피스텔, 어떤 분은 상가 다 달랐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물건 하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찰 준비를 이제 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모습을 이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157건이 낙찰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이번 주, 오늘이 4월 12일이죠.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진행될 사건들이에요. 좀 우리가 비록 지금 법원에 있지는 않지만 그 현장 분위기를 같이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경기에서 지금 진행될 물건 수가 제일 많습니다. 554건. 그렇죠? 그다음에 인천 166건, 서울 241건. 이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대략적인 분위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재미있었던 사건들 또는 우프다고 그러죠. 우리 그 속칭 우프다, 웃기지 않은 슬픈 이야기, 우픈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자, 보게 되면 매각기일이 4월 4일이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구로동에 있는 현대 연예인 아파트 3억 4,500에 낙찰 감정가였는데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7,600이었는데 낙찰된 게 얼마예요? 한번 보세요. 숫자 28억 9,810만 6천 원. 여기 대단한 호재가 있나 봐요. 그죠? 그죠? 엄청나게 뛸 건가 봐요. 그죠? 제가 실수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긴장하고 당황하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 6번을 굳이 여기 한 단계를 마련해 놓은 게 미리 가고 미리 동선 다 짜놓고 다 준비해 놓고 자기만의 기준선 잡고 위아래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잡고 그리고 차순위 신고할지 말지까지 정해놓고 들어가셔야지 현장에서 하려고 하면 그 5초 10초가 길어요. 되게 거꾸로 얘기했죠. 5분 50분이 되게 짧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마셔야 돼요. 2등 입찰자 3억 5천 그러면 지금 2억 7천에서 이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쓰신 거죠. 지금 이분도 그렇죠. 감정가를 넘었어요. 2등도. 이분은 아깝겠죠. 어쨌든 만약에 자기가 제대로 확신을 갖고 썼다면 차순위 신고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너무 갭이 크죠. 못해요. 이분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상황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이분이 보증금은 얼마 냈어요? 보증금.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약하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다시 시작할게요.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 이유.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이들 사이에 채권 변제가 안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공신력을 갖고 강제로 매각을 시킨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해줘요? 두 글자. 배당. 그쵸? 이런 과정이니까 채권자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몫은 채권자 몫이에요. 몫. 또 경매 사건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 채권자들이 이 금액만큼 더 이익을 취하는 거지 법원이 이익을 취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배당 배웠죠? 배당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줬어요? 배당을. 조각모험 한번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법원이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경매 집행비용. 5억짜리 아파트가 4억 300만 원에 낙찰이 되면 300만 원은 일단 법원이 가져가요. 그죠? 가져가고 나머지 4억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배당, 재단. 한 가지 더. 법원이 일단 300만 원을 가져가지만 처음에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이 법원에 돈을 내죠. 법원이 일단 취했다가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취하는 금액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게 일단 낸고 오고.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를 드리는 거고. 자, 이분들 여기 지금 그 문건 처리 내역 제가 그 권리 분석할 때 요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알 수 있다. 그 채권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를 아는데 요 날짜를 쭉 보다 보니까 최고가 매수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낙찰자가 매각 불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돼 있죠. 예. 일단 내보는 거지 뭐. 또는 이 신청을 할 때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자기가 0을 더 썼어요라고는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법무법인에서는 다른 사유를 대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걸 대서 다른 이유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는 거지 그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금 저속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빼도 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시라는 거죠. 2,700만 원 곱게 보내 둘이 웁니다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되고 또 한 가지 볼게요. 혹시 그 경상도나 대구 쪽에서 고향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대구도 작년에 참 이슈들이 많았는데 대구 수성도 이름도 황금동이에요. 황금동. 그리고 역세권이에요. 굉장히 가까워요. 역세권이었고 6층이니까 나쁘진 않고 1억 2천 이미 금액이 확 아무래도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확 줄어들죠. 1억 2천 몇 평인데 전용 면적 12평 정도 되는데 그리고 지방에서 30% 유찰을 돼서 8,400 일단 소액 투자 선이에요. 이 정도 선이면 이렇게 됐고 지금 입찰 몇 명 했어요? 58명. 그러면 낙찰자가 일단은 잘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위기에 휩쓸린다든지 또는 브리핑을 잘못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투자의 목적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크게 목적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돈인데 하나는 시세 차익. 또 하나는 뭐예요? 수익.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월세죠. 요 두 가지를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래야 기준이 빨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땅이 중요할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호재가 있을수록 시세 차익 쪽이고 그리고 역세권이고 정말 업무 단지가 많고 임대 학생들이 많고 하게 되면 수익형이고 그러면 일단 이 물건을 볼 때도 저 물건은 그럼 이쪽이 조금 더 우선이 될까 아니면 이쪽이 우선이 될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58명이 입찰을 해서 이 정도 가격을 썼으면 일단 현 시세보다는 차익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첫 번째에서. 물론 나중에 양도할 때 한번 생기겠지만 경매는 시세 차익이 1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낙찰 받고 나중에 팔 때. 근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시세 차익은 적다. 저것만 보더라도 58명인데. 그렇죠? 5명도 아니고. 그러면 수익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아파트인데 6층 아파트인데 보니까 한 동짜리예요. 한 동짜리.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 동짜리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일반 빌라보다는 더 우수할 수 있죠. 한 동짜리 아파트가. 보니까 지금 임차인은 한 명 들어가 있어요. 송아름 씨라고.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임차인이 2천에 50만 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2천에 50만 원. 그럼 한번 봅시다. 수익률 기억 한번 하실게요. 자, 밑에 금액 얼마 낙찰 받았어요 지금? 1억 2천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1억 2천. 월세 얼마 나와요? 월세 50만 원. 월세가 50만 원이고 연으로 하면 12개월. 근데 보증금은 2천. 어디서 빼줘야 될 것 같죠? 어디서 빼줘? 여기서 빼줘야겠죠. 자, 벌써 암산 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1억에 600. 그러면 딱 나오죠? 벌써 6%. 서울에서 6% 쉬워요? 안 쉽죠. 그죠? 6%가 나오니까 시세도 당연히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팔 때 2년이 되든 5년이 되든 분명히 플러스 알파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거는 일단 안정장치인 거고 여기서 6%를 받잖아요, 지금. 그러면 투자형으로 봤을 때 수익으로 일단 기준선 잡아놓고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시세를 한번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투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을 시세 쪽으로만 포커스를 두면 다른 분이 이거를 왜 그 가격에 받았지가 답이 안 나오는데 수익을 같이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그래서 받았구나 얘기가 나와요. 더군다나 이건 경매권이잖아요. 만약에 수성동에 이런 임대를 줄 만한 물건이 별로 매물이 없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경매권으로 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경매로 몰리겠죠. 그렇죠? 일반 부동산 컨택을 할 때 나온 거 물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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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경매가 있었지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몰리겠죠? 세 개 다 봤나요? 아, 2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계속 지금 1월, 2월, 3월 달까지 물건이 적었다. 근데 지금 물건이 풀리고 있고 하반기에는 물건이 확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셔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쟁률은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건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경매 시장으로 다시 또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쟁률은 조금 감안하셔야 될 거고 지금은 뭐 물론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 수익형 부동산 많이 찾잖아요. 많이 오고 계시고 주거용, 임대용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 시설이라든지 토지 쪽에도 앞으로는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제는 조금 넓게 맨날 아파트만 아니라 아무래도 제일 쉽고 하지만 그만큼 수익은 적을 수 있다. 아파트에서 임대 수익률 나오면 2.5% 커야 3%.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아까 대구 쪽 보면 6%가 나쁘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한 동짜리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통계에 그 오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통계는 전체 평균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체 물건에 다 입찰해서 다 낙찰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그렇죠? 일단 하나니까 그 물건은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시세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양극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분양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벌써 4월 중순인데 5월, 6월 또 여름 휴가철 지나가면서 어떻게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느냐 이건 비슷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물론 여기에도 선수분들이 계시겠지만 더 이상은 이제 아마추어나 초보가 아니라 좀 전체를 훑으면서 개별적인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파고 들으면서 플러스
초까지 좀 개발을 하시면 선수가 되니까 선수들만의 리그 안에 일단 들어가야 3등이라도 하는 거예요. 10명에서 4등 밑으로는 사실은 그만큼 배팅을 못 하시는 분들이 왜? 확신이 없거든. 더 높이 쓸 자기가 이만큼 써도 내가 과연 수익이 돼? 이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침을 마련해 놓으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쓰면 몇 프로가 수익이 되는구나. 차익이 나오는구나. 그 답을 알고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시라는 거고 요거는 정말 지향하셔야 되고 무조건 낙찰받는 분들 좋아하시지도 마세요. 무조건 낙찰받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만의 목표 기대 수익률, 시세 차익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 그 초보분들 또는 뭐 경매 한두 번 입찰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건 하나 제대로 선정해서 입찰하려면 3개월 걸려요. 빠르신 분이 한 45일 그 정도 걸리고 이제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촉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입찰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 가을에 뭐 자녀분 아파트를 하나 증여용으로 한번 좀 해주고 싶다 하게 되면 가을이면 3개월 앞에서부터는 중점적으로 입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시설, 토지 쪽도 관심을 많이 갖고 가셔라는 부분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혹시?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말로 얘기하니까 지금 오케이. 자, 벌써 지금 리뷰를 쫙 끝났어요. 시장 받고 총 6단계에 대해서 이 정도만 되면 아 맞아 뭐가 있었지라는 것까지는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면 메모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때 그 해소를 해야 기억에서 안 사라져요.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뭘 궁금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 잘 챙기시고. 자, 총 7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물건 선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일단 목표 설정하셔야 되고 여기 보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실거주로 혹시 입찰을 하실 분보다는 다 투자용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용이시고 지금 당장 이제 그 퇴직을 하시든 또는 제2의 어떤 수입원이시든 노후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강남권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살짜리 애 이름으로 낙찰받고 19살짜리 애 이름으로 토지받고 그러세요. 증여용으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보유기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작은 플랜이에요. 어쨌든 낙찰받고 그걸 보유하게 되면 여러분들 돈은 묶이잖아요. 일단. 그죠? 물론 보증금 들어오고 하겠지만은 그 묶이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으로 내가 이 자금을 좀 사이클을 돌릴 것인지도 미리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시세 차익이냐 월세 수입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만의 목표가 정해져야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물건 선정. 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물건 잡는 거. 지역 잡고 용도 잡고 자금 잡고 요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본 7단계의 전에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명도 단계 이후에도 단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목표가 낙찰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낙찰 받을 물건을 어떻게 내가 수익으로 돌릴 것인지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특히 경매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처럼 놓고 해서 집 좀 볼게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떤 부동산이든 자기가 그 집을 조금 더 이쁘고 잘 팔리게끔 사람들이 임대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500을 투자했다. 그러면 2천만 원의 보증금이 더 플러스 될 수도 있어요. 월세가 10만 원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하는 비용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기 관리 영역에서 하셔야 되고 세금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분들. 근데 어쨌든 보유하고 취득, 양도할 때 이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낙찰 받았어. 아 그래? 이거 이쪽으로 돌릴까? 아니면 이쪽으로 바로 팔까? 질문할게요. 아파트인데 1년 미만으로 내가 낙찰 받고 바로 좀 꾸며놓고 3개월 안에 제가 팔아버렸어.
근데 다행히 시세 차익이 1억이 났다. 1억짜리, 10억짜리인데 다행히 시세 차익이 살 때 10억짜리 시세인데 9억에 받았다. 그러면 이미 차익이 1억 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죠. 근데 그거를 1년 미만으로 예를 들어 3개월 안에 팔았어. 그럼 양도세 몇 프로 내야 돼요? 아파트. 지난번에도 똑같이 대답하셨을 거예요. 40%. 40%. 상가는 50%. 주택은 40%. 그러면 40% 내고 남은 9천에서 5,400만 원을 자기가 취한한 거죠.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비용들 좀 빼겠죠. 그래도 한 번 바로 낙찰받고 5천이 생기면 자기 자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5천을 일단 취하고 팔고 취하고 또 다른 물건 5천만 원으로 대출 들어가고 또 다른 물건 투자하고 또 사이클 돌리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낙찰받고 판단을 하셔야 돼. 우리 답 나왔잖아요. 수익률 계산하는 거 알잖아요. 그 현재 시세에서 임대, 보증금, 월세가 얼마가 나오는 걸 그래? 그러면은 수익률이 이게 7%가 나오네? 근데 시세는 좀 2년 기다려야겠네? 그러면 지금 돌리는 게 낫잖아요. 그죠? 돌리고 2년 뒤에 시세 차익 가져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잘 받았고 수익률이 낮아. 그러면 지금 단기 매도하는 게 나올 수 있고. 이런 걸 좀 판단하셔야 되고 매도 작전까지도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물건 선정. 다시 한번 요 앞 7가지만 다시 한번 세팅을 한 거예요. 이 위에는 목표 설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도 뒤에는 이제 관리하면서 매도하는 단계까지 있는데 우리는 요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요 표에서 물건 선정 3가지 기준이 뭐였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지역, 용도, 자금. 요것만 있으면 어느 사이트든 여러분들의 우선 리스트들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거주냐 투자냐 했을 때 나는 투자다. 또 노후에 어떤 인컴이 필요한 거다. 한 5년은 생각하고 있다. 월세 한 50만 원 정도, 수익률 8%. 요런 자기의 기준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물건을 추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역, 용도, 자금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아마 공부들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물건 선정하려면.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혹시 서울 도시 기본 계획 한번 열람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다 읽기 힘드시죠? 거기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뭐 인구가 어떻게 되고 철도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고 그 부분만 먼저 한번 보셔도 기본적으로 지역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라지세요. 일단 적어도 그래? 그럼 이 지역부터 내가 서치를 해보면 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만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3 중심, 7 광역 중심, 12 지역 중심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 선생님께서 3 중심을 한번 목소리로 한번 내주시겠어요? 거기 그거 보고 여기 앞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파란색. 그 흑백이죠. 제가 할게요. 한양, 도성, 또 영등포, 여의도, 강남. 그냥 읽기만 해도 당연히 3 중심이겠다라는 감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7 뭐라고 그랬어요? 7 광역 중심. 그렇게 되면 광역 중심은 여기 무슨 색깔이냐면 주황색. 예, 주황색. 한번 제가 이 터치를 할 테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여기부터. 청량리, 왕십리, 실, 핫한 지역들 벌써 많죠. 용산 나왔고, 마곡 나왔고, 상암수색, 뭐 청량리, 왕십리, 그리고 잠실, 그렇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거 창동, 상계, 가산, 대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궁금하시면 창동, 상계 지역에서 나온 주거용 물건들, 또 가산, 대림에서 나온 주거용 물건들 보면서 낙찰가를 한번 보세요. 몇 프로의 낙찰이 됐는지. 아직 지금 네모박스에 들어있는 것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아는 사람만 알아요. 도시계획을 펴보고 말 들어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 거꾸로 우리한테는 기회는 있다. 그런데 이미 반영이 되고 있다. 그 부분들을 염두를 해주시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지역 중심. 저 손을 누를게요. 이건 안 보이시겠다 진짜. 안 들려 하나도. 전, 목동, 길동. 그렇죠. 이런 지역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지역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끌리는 지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몇 개씩은. 그럼 그 지역부터 여러분들이 좀 같이 물건을 좀 서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용도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거수로 복수도 가능합니다. 복수 여러 번 들어도 돼요. 자, 투자를 내가 첫 번째로 한다 했을 때 복수 가능합니다. 손 여러 번 들어도 돼요. 아파트 들어가실 분. 오케이. 또 네 분.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를 볼게요. 다세대. 빌라. 일반 빌라. 네 분. 또 다가구. 이건 전체예요. 서울에 사시려면 어느 정도 작은 규모도 있으셔야 되고.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뭐 그냥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 뭐 다들 뭐 가다가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많이 드셨어. 그다음에 일반 구분상가. 오케이. 또 단독주택. 오케이. 그다음에 공장. 여기 조금씩 전문 용어 들어가요. 여기는 공장은 없으신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토지. 역시 토지가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용도 정하기 전에 아까 지역 정했죠. 그 중에서 끌림이 있는 지역 정했고 용도 정했고 하면 벌써 두 개의 기준축이 잡아졌어요. 물건은 점점 추려지고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15억짜리가 물건이 나왔는데 정말 좋아. 들어가고 싶어. 통장 200만 원 있네. 어떻게 사람 모아서 공동 투자. 자금 규모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규모도 잡아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일단 그 고객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기존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준비 자금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1,000만 원은 내가 움직이겠다. 5천만 원 있겠다. 근데 물건이 조금 욕심이 나고 하다 보면 이제 처분을 해서 만들어요. 투자 자금을. 예를 들어서 뭐 60평대 사는 그 은퇴하신 다음에 굳이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 싶으시면 줄여서 투자 자금을 만드시는 거죠. 처분 가능 자산을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지 소액이든 중대형이든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고, 이 투자 기간도 중요한 게 자금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때 팔고 또 끌어오고 또 팔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도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대출을 하십니다. 거의 뭐 맥시멈으로 대출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적으로는 한 반반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자금 반, 대출 반, 일반적으로. 근데 정말 욕심나고 투자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80%도 대출 받으시고, 그럼 2천만 원이면 1억까지도 들어가시는 거죠. 물건을.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샘플로 예를 들었지만 나는 송도에 있는 상가로 하겠다. 자금은 뭐 1억 원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물건을 조회해서 그것들부터 보면서 괜찮아 보이면 이 단계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단계로.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물건 개수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물건이 한 7개가 괜찮네? 근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야, 내가 아직 초보인데 이거는 뭐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요거는 뭐 유치권이 걸려있네. 아, 이거 수준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못하겠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해. 이건 탈락. 5개 남고. 권리 분석을 해 보니까 여기서 탈락이죠. 이게 있는데 이거 탈락되고, 물건 분석을 또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몇 개에서 물건사 수익률도 안 나오고 뭐 있으니까 또 빠지고, 그다음 현장 가니까 냄새도 나고 뭐 주변에 뭐 좀 유해 시설도 있고 하면 또 줄고, 이렇게 해서 입찰 분석할 때까지 저희가 최종 물건이 딱 하나로, 또는 여유가 있으시면 뭐 2개 이상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건 선정에 대해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자기가 물건 선정해야 되는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 무조건 좋은 물건 선택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고 자금이나 용도나 지역 선택을 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샘플로 한번 물건 선정을 하는 부분부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